IT 관한 이야기를 간단시켜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드리는 첫 번째 소식, 구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구찌에 대해서는 참 많이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메타버스하고 NFT에서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럭셔리 브랜드 중에선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 회사가 이번에는 오프라인에서의 암호화폐 결제에 뛰어들었습니다. 빠르면 5월 말부터 암호화폐로 구찌 제품을 살 수 있게 테스트되는 건데 결제 가능한 코인도 나왔어요. 비트코인하고요,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또 다른 걸 보게 되면은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시바이노 등 10개입니다. 아주 도지코인이 들어간 게 좀 신기하고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장난처럼 느껴졌었던 그 도지코인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구찌 결제까지 가능하다. 이건 좀 의미가 있죠. 결제하는 방식이 100%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게 되면은 매장 직원이 구매자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럼 그 이메일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해서 결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생각에는 이제 암호화폐 쪽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문자로, 그 문자 아니고 이메일로 받은 건 아마 구찌 전용의 QR코드라든지 아니면 지갑 주소가 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받기 시작했으니까 다른 럭셔리 브랜드들도 움직여야 될 때가 됐죠. 그럼 어느 나라에서 가능하냐? 예측하셨겠지만 미국입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애틀랜타, 라스베가스에서만 일단 가능은 해요. 근데 암호화폐로 물건값을 받게 되면은 우려가 되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테슬라도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받겠다, 비용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철회하긴 했었죠. 물론 그 철회의 내면에는 뭐 암호화폐가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앨런 머스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접긴 했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라고 한다면 이번에 1 비트코인을 받고서 구찌 뭐 가방을 팔았는데 다음번에 지금이야 4천만 원이었었는데 나중에 8천만 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3천만 원대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기업 입장에선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하락했었을 때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될 텐데 이번에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방어책까지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 구찌 암호화폐 결제 진행 여부하고요. 어떤 식으로 결제가 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한컴의 사이타운 CBT 모집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그 한글과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제가 한컴 사이트에 잠깐 들어왔는데 여기 사이트에서는 이런 식이죠. 자, 하나씩 봐보죠. 지금 아쉽게도 노출됐던 거랑 다르게 여기서 좀 신청을 안 받고 있기는 한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 한글 컴퓨터에서 싸이월드하고 제휴를 한 싸이타운을 출시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이 싸이월드의 개념은 홈페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의 집에서 꾸미고 있다가 집 밖으로 나오면은 타운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타운에 모여서 뭘 할 수 있느냐? 이제 회의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강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실물 경제하고의 연결점에서 영화 예매도 할 수 있다. 관련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싸이월드가 제대로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했었고 그동안엔 한컴에서 이제 싸이월드 한컴타운이다 내놓긴 했었었는데 그 그래픽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봤었죠. 2.5D 그래픽. 그러니까 지금 그 뭐시기냐 우리 게더타운에 쓰여져 있는 2.5D 그래픽이 전용이 되었습니다만 좀 별로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CBT가 진행이 되면서는 3D 모델로 바꾼다라고 하네요. 이거 좀 관심이 갔어요. 자, 원하는 분들은 싸이월드 페이지하고 한컴에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제가 한컴 페이지 들어와 보니까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그럼 어디서 봤노 도대체? 싸이월드 가볼까요? 잠깐 싸이월드 한번 들어가 보죠. 싸이월드 여기서는 봤네 이벤트를. 이거는 또 우리가 싸이월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한번 찾아서 들어가는 걸로 하죠. 자, 우선은 신청은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5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외부 공개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CBT 참석 인원이 42명입니다. 100명도 아니고 420명도 아니고 42명만 모집을 한다라고 하네요. 이 42명은 공식 출시 일주일 전에 미리 체험을 해보고
고쳐야 될 점이라든지 개선점 같은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요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바꿔서 보게 되면은 그냥 조금 기다리게 되면은 앞으로 일주일 혹은 2주일 뒤에는 한컴타운 사이타운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요즘에 잽이라든지 게더타운을 이길 수 있는 서비스가 될지 아닐지는 지켜봐야겠어요.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좀 시끌시끌했었죠. 그 에디슨 모터스 자회사 중에 에디슨 EV가 있습니다. 이게 파산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섰어요. 이거 파산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고민하셨던 분들도 있으신데 뭐 파산하게 되면 문제가 클 수 있죠. 사용처 인수가 안 된다는 얘기도 되니까요. 저는 정리 한번 해보면 에디슨 모터스가 사용처 인수를 위해서 예전에 세미시스코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 회사 이름은 EV라고 했습니다. 에디슨 EV. 그런데 9일날 신청인들의 취하가 들어왔습니다. 파산 신청이 들어갔었는데 우리 파산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청인들이 기각시킨 거죠. 채권 금액이 36억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36억이 큰 돈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해 상환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왜 문제가 됐느냐? 에디슨 모터스가 세미시스코 인수한 다음에 사용처 인수하겠다 선언했던 2021년 1월 초만 해도 즉시 21%, 떡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한까지 갔었고 5월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을 해서 6월달까지는 46,600원, 여기다 11월달에는 8만원 넘을 때까지 상승했었어요. 야, 이거 저도 알았었는데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어마어마한 시대 차익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먹튀한 거 아니냐. 이 채권자들이 결국엔 이 돈 벌고 나서 더 이상 인수할 마음까지 없으니까 문 닫으려고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럼 사용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회사 지금 EV가 파산 신청 취소했다 안 했다고 사용처하고는 큰 관계는 없어요. 지금 이제 사용처는 오히려 인수하겠다는 경쟁자가 늘었습니다. KG그룹하고요, 쌍방울그룹, 파빌리온 P, 그리고 ELBNT 이렇게 4개 기업이 우리가 인수하겠다라고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사용처에 현재 근무 중인 사람들이 4,000명이 조금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용처의 대표적인 거는 티볼리가 있고 코란도도 있죠.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코란도 이모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차량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시 봐도 렉스턴 시리즈는 진짜 이쁘네요. 코란도 잘 만들었고 부활했으면 좋겠네요. 그 7월달에 지금 나오는 차량이 J100이라고 하는 이름의 중형차 신차가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우리네 오래된 기업 중에 하나니까요. 자, 오늘 세 가지 소식 정리했습니다. 구찌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해졌다라는 이야기, 가능해진다는 이야기, 한컴 CBT 모집 42명이다. 에디슨 EV가 파산 신청을 취소를 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차를 누가 사가게 될지 이거에 더 많이 주목을 하자. 내용 괜찮으셨으면은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일상IT였습니다.